요즘 현명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놀라셨나요? 친구 없이 어떻게 살아?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고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시간이 남아도 건강해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친구를 만나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 매번 밥값 내는 게 부담스러운데 이게 정상인가? 친구 만나고 나면 왜 마음이 더 공허할까?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65세 이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은퇴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지키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남 천안에 사시는 김영수 씨 68세의 사연입니다. 그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 국민연금 월 95만 원, 그리고 40년 지기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 건강은 양호했습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통장 잔고는 4,300만 원으로 줄었고 친구는 한 명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는 지금 왜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친구 관계는 공짜가 아닙니다. 김영수 씨는 2022년 2월 38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은 월 95만 원이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천안의 전세 아파트, 보증금 1억 원짜리에 살고 있었고 자녀 둘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5명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 초등학교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1년에 서너 번 만났지만 퇴직 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처음 3개월은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지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40년 묵은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추억을 되살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 그린피가 한 번에 12만 원, 식사비가 한 사람당 3만 5천 원, 2차로 간 커피숍에서 또 2만 원, 한 번 만나면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한 달에 3번 만나면 6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중에서 60만 원이 친구 만나는 데 쓰였습니다. 생활비는 부인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자꾸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 그 여자 기억나?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누군가를 깎아내렸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18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즐거웠던 것 같은데 뭔가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 후 1년 6개월 동안 친구 만나는 데 쓴 돈이 1,08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6,7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생활비, 경조사비, 병원비를 빼면 친구 관계가 가장 큰 지출이었습니다.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친구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김영수 씨는 멈췄습니다. 맞았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허전하고 때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맨날 내가 계산을 해야 하지? 왜 저 친구는 자기 자랑만 할까? 왜 우리는 발전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 관계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감정이 소모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노후에는 의무를 줄여야 삽니다. 65세 이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남성의 기대 여명은 약 18년, 여성은 약 22년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가?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시간을 쓰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김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3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고 3개월 후에는 아예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왜 안 나와?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김영수 씨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4,300만 원으로 더 이상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만나는 데 쓰던 월 60만 원을 저축했고 그 돈으로 매달 30만 원은 예금에 30만 원은 자기 취미에 썼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 비교당한다는 불안, 돈을 써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혼자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8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 인문학책, 여행 에세이. 친구들과 술 마시던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수강료는 월 3만 원. 골프 한 번 치는 돈으로 한 달을 배웠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김영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건데 고독은 나 스스로 충분한 거예요. 나는 지금 고독해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순자 씨, 72세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씨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자녀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둘 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파트 한 채, 시가 4억 원짜리가 있었고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쳐 월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이 너무 넓고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친구들, 아파트 이웃들, 옛날 직장 동료들. 일주일에 4-5번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면 한 번에 1만 5천 원. 식사를 하면 2만 원에서 3만 원. 한 달에 친구 만나는 비용이 평균 35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손주 자랑, 자식 자랑, 여행 자랑. 박순자 씨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에휴, 그런 슬픈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좀 털어내야지.
그녀의 슬픔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친구들과 비교하면 할수록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가기 싫었습니다. 화장하고 옷 입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집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천천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갈매기가 나는 걸 봤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아, 이게 평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느껴본 적 없는 평화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친구 약속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보냈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를 매일 1시간씩 걸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외로움을 느끼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있을 때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가장 나다웠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일기장 5권을 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만났구나. 나는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박순자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만났어요. 50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면서 나는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니까 나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65세 이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첫 번째 행복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기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게 됩니다. 노후의 지혜는 이겁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지 말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아라. 돈은 나를 위해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정호 씨, 70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호 씨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 국민연금 월 110만 원, 그리고 작은 상가 하나로 월세 8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녀 셋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부인과 함께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호 씨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에게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회원이 25명이었습니다. 매달 정기 모임이 있었고 회비가 1인당 5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2차, 3차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골프 약속, 여행 계획, 생일 파티. 1년에 동창 모임 관련해서 쓰는 돈이 평균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정호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 동창 모임에 쓸 돈이 2,500만 원.
그 돈이면 부부가 함께 유럽 여행을 3번 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니면 손주들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게 점점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그리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돈이 많은지 은근히 비교하는 분위기.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며? 연봉이 얼마야? 이정호 씨는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연봉을 왜 물어보는 걸까요? 친구가 궁금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 아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걸까요? 또 다른 친구는 최근에 산 외제차 이야기만 30분 동안 했습니다. 이 차는 말이야, 승차감이 정말 다르다니까. 우리 같은 나이에는 이 정도 타야지. 이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는 이 정도 타야 한다고? 왜? 누가 정한 거지? 나는 지금 타는 차로도 충분히 만족하는데. 그날 밤 이정호 씨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동창 모임 그만 나갈까 해. 부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평생 친구들인데? 이정호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생 친구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이 들면서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됐어. 가치관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억지로 친한 척하는 게 더 힘들어. 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정호 씨는 동창 모임을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안 나와?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이정호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 250만 원을 다른 데 썼습니다. 매달 20만 원씩은 손주들 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손주가 셋이니까 한 명당 약 6만 7천 원씩,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부인과 함께 국내 여행을 다녔습니다. 강릉, 경주, 여수, 제주도. 1년에 4번, 매번 2박 3일씩 여행을 했습니다. 한 번 여행 비용이 평균 50만 원 정도. 부부가 함께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행복이네요. 이정호 씨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자랑하고 비교하던 시간보다 부인과 조용히 바다를 걷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나를 위해 써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은 공허하다는 것을. 65세 이후 우리에게 남은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저축. 이게 전부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친구관계 유지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에 쓸 것인가. 선택은 명확합니다. 혼자만의 루틴이 삶을 안정시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최미숙 씨,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최미숙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부부가 월 220만 원을 받았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미숙 씨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점심 먹을래? 커피 마실래? 그렇게 일주일에 5번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무슨 옷을 입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오늘도 내가 계산해야 하나? 어느 날 최미숙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스트레스요? 최미숙 씨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매일 친구들을 만나며 즐겁게 지내는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스트레스였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긴장되고, 만나는 중에는 피곤하고, 만나고 나서는 허전했습니다. 최미숙 씨는 2주 동안 집에서 쉬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약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7시 30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8시에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저녁 6시에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단순한 루틴이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자극적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니까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2주 후 감기가 나았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나와. 우리 보고 싶었지? 그런데 최미숙 씨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요즘 집에서 쉬는 게 좋아서.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지 않아? 사람을 만나야 건강해지는 거야. 하지만 최미숙 씨는 달랐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날 때가 더 우울했습니다. 최미숙 씨는 자기만의 루틴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3시에 깨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밤 9시에 자면 아침 7시까지 푹 잤습니다. 남편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최미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요. 나를 찾은 것 같아요. 65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경험, 다양한 만남, 변화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안정을 원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시간에 자는 것. 이 단순한 루틴이 삶을 안정시킵니다. 혼자만의 루틴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는 아껴야 할 자원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정상훈 씨, 71세의 이야기입니다. 정상훈 씨는 건강했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병원에 가면 의사가 건강하시네요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훈 씨는 자신이 여전히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탁구도 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한 달에 평균 15일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활동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늙지 않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다음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는 날은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71세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정상훈 씨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검사 결과도 정상이잖아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사는 정상이어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배터리가 100%에서 50%로 줄어든 거예요. 충전 속도도 느려졌고요. 그 말이 정상훈 씨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3시간만 있어도 피곤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 또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눕고 싶었습니다. 정상훈 씨는 결심했습니다. 에너지를 아껴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15일 약속을 5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날에도 3시간 이상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서운해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나이 들면 더 활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정상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아. 3개월 후 정상훈 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약속이 적으니까 내일은 쉬어야지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 여유 시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기였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꽃, 나무, 하늘을 찍었습니다. 한 달에 평균 200장의 사진을 찍었고 그중 마음에 드는 사진 10장을 선별해서 인화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편안해 보여요. 정상훈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예전에는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 속도대로 살고 있어. 노후의 지혜는 이겁니다. 에너지는 아껴야 할 자원이라는 것. 젊었을 때는 쓸 수 있는 만큼 써도 됐지만 나이가 들면 전략적으로 써야 합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아낄 것인가. 친구 관계에 에너지를 다 쓰면 정작 나를 위한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한영애 씨, 67세의 이야기입니다. 한영애 씨는 국민연금 월 78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한 달에 평균 12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부부 합쳐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전세 아파트에 살았고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한영희 씨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초라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그녀보다 형편이 나았습니다. 자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자식이 잘 되어서 용돈을 받는 친구, 남편 연금이 150만 원인 친구.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는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가. 나는 손주 학원비를 매달 50만 원씩 대주고 있어. 한영애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자기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손주 학원비도 못 대주고 자식도 특별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그럭저럭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우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못 살까? 남편에게 짜증도 났습니다. 당신이 좀 더 잘 벌었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한영희 씨는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남편을 깨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공황장애 증상 같은데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한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황장애요? 저는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데요.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고 계신가요?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한영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고 그들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그들의 통장과 내 통장을 비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비교가 건강을 해칩니다. 한영애 씨는 그날부터 친구 만나는 걸 줄였습니다. 한 달에 3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고 3개월 후에는 아예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삶을 보지 않으니 비교할 일이 없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영애 씨는 자기 삶을 다시 봤습니다. 월 200만 원으로 부부가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전세지만 집은 있습니다. 자식들이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못 대주지만 가끔 만나서 밥은 사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공황장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한영애 씨는 더 이상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깨지 않았습니다. 우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비교를 멈추니까 행복이 보였어요.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데 있더라고요. 65세 이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비교입니다. 친구가 더 잘 살면 부러워하고 내가 더 잘 살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합니다. 혼자 있으면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내 삶만 보면 됩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오늘은 평화로운지, 내일은 기대되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고독은 성장의 시간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기남 씨, 74세의 이야기입니다. 오기남 씨는 7년 전에 제주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은퇴 후 제주도에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놓아서 받는 보증금 이자로 생활했습니다. 제주도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멀리 있으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를 걸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기남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제주도에 왔을까? 서울에 있을걸?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외로움이 외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당연해졌고,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산책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기남 씨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친구들 만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 책을 읽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0권을 읽었습니다. 역사책, 철학책, 소설, 에세이. 책을 읽으면서 오기남 씨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아,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 직장 생활, 자녀 양육. 74년의 인생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1년 동안 원고지 500장을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오기남 씨는 자기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했었구나. 내가 이런 후회를 하고 있었구나.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오기남 씨는 자서전을 자비 출판했습니다. 100권을 찍어서 자녀들, 손주들, 친척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녀들이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오기남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어서 가능했어.
서울에 있었으면 친구들 만나느라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거야. 오기남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친구는 없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책이 친구고 글쓰기가 친구고 제주 바다가 친구입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74세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지혜는 이겁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위안을 찾지 말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장을 찾아라. 여러분, 지금까지 7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친구 관계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돈을 나를 위해 써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최미숙 씨는 혼자만의 루틴이 삶을 안정시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상훈 씨는 에너지가 아껴야 할 자원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영희 씨는 비교를 멈추니 행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오기남 씨는 고독이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7가지가 바로 65세 이후 돈 많고 시간 남아도 친구를 안 만나고 혼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구 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든 친구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선별하라는 겁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 에너지를 주는 친구만 남기세요.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비교하게 되고 돈이 나가는 관계는 과감히 줄이세요. 한 달에 3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한 번 만나던 것을 2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둘째, 하루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세요. 단순한 루틴이 삶을 안정시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산책, 9시 독서, 12시 점심, 2시 낮잠, 4시 취미 활동, 6시 저녁, 9시 취침.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셋째, 취미를 하나 시작하세요.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요.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뜨개질, 서예, 악기 연주.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최소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투자하세요. 친구 한 번 만나는 돈으로 한 달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돈 쓰는 패턴을 점검하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적어보세요. 친구 관계 유지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식사비, 커피값, 경조사비, 선물비, 모임비. 이게 월 30만 원이 넘으면 과도한 겁니다. 월 10만 원 이하로 줄이세요. 그 돈을 나를 위해 쓰세요. 다섯째, 비교를 멈추세요. SNS를 줄이세요. 친구들의 근황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여행 다니는데 나는 왜 못 가지? 저 친구는 손주를 자주 보는데 내 손주는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면 불행해집니다. SNS 확인 횟수를 하루 1번으로 줄이세요. 아니면 아예 끊으세요. 여섯째, 산책을 매일 하세요. 혼자 걷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동네를 천천히 걸으세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세요. 스마트폰은 가방에 넣어두고 주변을 관찰하세요. 꽃, 나무, 하늘, 사람들. 걷기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곱째,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을 적으세요.
일기를 쓰면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아, 나는 이럴 때 행복하구나. 나는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6개월만 꾸준히 써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덟째, 집을 정리하세요. 물건을 줄이세요. 65세 이후에는 물건이 많을수록 부담입니다. 안 쓰는 물건, 안 입는 옷, 안 보는 책을 정리하세요. 집이 깔끔해지면 마음도 깔끔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작은 공간 하나씩 정리하세요.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책장 한 단. 9째, 자기 대화를 시작하세요.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대화하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자기 대화는 고독을 외로움으로 느끼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10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이번 달에는 책 3권 읽기, 이번 주에는 매일 산책하기, 오늘은 일기 쓰기.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성취감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어도 무료하지 않습니다. 이 10가지를 실천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기남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을 때 평화롭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65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 깊은 평화입니다. 시끌벅적한 관계가 아니라 고요한 고독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평화로운가,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용기를 내세요. 친구 약속을 줄이는 용기,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용기,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돈 많고 시간 남아도 친구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키우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도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하시는 분. 나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하시는 분.